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인사말은 거두절미하고 팔자 한 수를 보겠습니다. 이 팔자는 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리 문형배의 팔자입니다. 공정과 정의는 개나 소에게 주어버릴 팔자 구조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꼭 이 팔자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패턴의 팔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팔자적으로 어떤 사람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면은 먼저 팔자 원명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국의 고제에 따라서 부기, 빈천, 수요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강망에 이러한 용어가 있죠. 축월의 정화는 전용 갑경이다라고 했습니다. 갑목과 경금을 전적으로 사용한다. 필수적이다 이런 뜻이죠. 이유는 축토는 동토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과 같은 땅인데 그 위에 정화가 지금 있잖아요. 정화는 모닥불이란 말이에요. 모닥불. 반드시 갑목 연료가 필요하죠. 나무란 말이에요. 갑목은. 그런데 갑목은 주건 통나무입니다. 필수적으로 경금 도끼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벽갑인정이다라고 하고 벽갑인정이 갖춰지면 과갑이다. 과거에 급제해서 중앙정계에 등용이 되더라. 이런 뜻자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물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목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무입니다. 나무는 나무로 돼 통나무다. 통나무를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이 팔자는 상관입니다. 상관용입니다. 왜 상관일까요? 분명히 식신인데 용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축월의 정화는 축토의 설기가 많이 돼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관으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상관이 식신과 섞여 있으면 상관으로 결국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화는 무엇일까요? 모닥불입니다. 모닥불이 마주보고 있네. 너도 모닥불, 나도 모닥불.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또 횃불입니다. 횃불을 들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럽니까? 정화를 보았습니다. 즉 얻었습니다. 얻을 덕자죠. 비견을 보았다는 얘기는 비견. 득비해서 이득을 취한다.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경금이 있죠. 경금은 도끼라고 그랬습니다. 자, 통나무로 모닥불을 피울 수 없으니까 도끼로 쪼개서 피운다. 이것을 벽갑한다. 벽갑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죠. 갑목을 쪼개서 정화에 불을 뗀다. 바로 이런 팔자가 과갑에 오른다라고 했죠. 과거에 합격을 해서 중앙정계에 등용이 된다. 이런 구체적인 물상들이 보이고요. 이것을 이제 용어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첫째 누가 봐도 식신격이죠. 정화가 축토를 봤으니까 교과서도 나와 있잖아요. 식신이라고. 식신격입니다. 자, 여기서 식신격을 논하게 되면 팔자가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축중신금, 술중신금의 뿌리를 내린 시청간 경금이 투에서 식신
생제격이 돼 있죠. 이것은 부함팔자입니다. 근데 과연 식신입니까? 정확히는 상관생제입니다. 상관생제. 왜? 식신이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 두 번째 식신이 상관들과 뒤섞여 있을 때 이것은 그냥 상관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상관생제격이다. 자, 그 다음에 상관이 있는데 옆에 식신과 상관이 혼잡돼 있죠. 그럼 상관이 많으니까 그냥 상관격이라고 그러죠. 상관용 인격이 된 인수를 간목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진토, 축토, 술토, 해수도 힘을 뺍니다. 그래서 이것을 찐상관이라고 합니다. 진상관, 진짜 힘을 많이 뺀다. 설기태시입니다. 기운을 쫙쫙 빼니까 인성으로서, 인성이 아주 보약 같은 존재죠. 이러한 용어들을 한마디로 초토화시키는 아주 고급 용어가 있습니다. 상관폐인이라고 그러죠. 상관격 사주가 차고 있다. 무엇을? 인성을 차고 있다. 상관폐인격이 과갑에 이르는 유명한 팔자입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수격이 상관을 봤는데 그것을 또 상관폐인격이래. 격국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모르는 거죠. 그것은 임패상관이라고 해야 맞죠. 임패상관이라고 해야. 격이 중심이고 뒤에 나온 것은 용신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팔자를 규정해서 이 팔자는 상당히 고급진 팔자다. 고급진 팔자가 사고를 치면 대형 사고를, 나라를 팔아먹는 사고를 치고요. 일반인 팔자가 사고를 치면 혼자 그냥 국립대학에 갔다 나오고 말겠죠. 자, 이러한 구체적인 물상들을 현실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서 십성이란 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성, 이 용어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성보다 더욱더 구체적인 것이 천간지지의 12글자입니다. 자, 이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십성을 쓰는데 간목부터 보자고요. 간목은 인성이죠. 인성은 도장이잖아요. 도장 인장. 도장은 어디에다 찍어요? 문서에다 찍는단 말이에요. 혹은 서류에다 결제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이건 계약이 되기도 하고요. 약속이 되기도 하고요. 프로젝트가 된단 말이에요. 자, 문서를 엮어놓은 것을 우리는 책이라고 합니다. 책은 학문의 대명사고 학문을 쉽게 말해서는 공부입니다.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차고 다니니까 이것이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이 되고 육친상으로는 모친입니다. 조분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정화, 나를 낳아준 사람은 간목이란 말이에요. 간목은 내가 볼 땐 정인인데 정인은 나의 모친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의 남편은 간목을 극하는 신금이 간목 입장에선 정관이고 내가 볼 때는 편재더라. 편재는 부친이다. 자, 여기서 임철조 선생님께서는 내가 때리는 편재를 부친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맞지 않다. 심지어는 후레아들 놈의 짓이다라고 했는데 그 어르신께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 팔자학은 전적으로 목의 위주로 통변을 해야 됩니다. 여성 우선주의입니다. 어머니 중심으로 통변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의 형제는 을목이 부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강아지 족보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철조 선생님이 오해를 한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목에 통변을 해야 된다. 나의 부친을 낳아준, 아버님을 낳아준 사람은 바로 무토인데, 무토는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상관이잖아요. 상관은 그래서 나의 조모님, 할머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할머니를 극하고 잔소리하는 바로 을목인데, 무토 입장에선, 할머니 입장에선 정관이지만 내 입장에서, 정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편인이란 말이에요. 편인이 조부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낼 수가 있죠. 어머님과 할머님은 상극관계입니다. 이것은 숙명이에요. 숙명이에요. 고부간의 갈등이 그대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와 할아버지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간목과 을목은 상호간의 비견 관계입니다. 비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님에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조부님 자리에 건묘화실 중에서 연간의 간목이 조부님이 있는데, 연은 근이라고 그랬죠. 근은 뿔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에 바로 조부님이 있단 말이에요.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조상의 엄덕이 있습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로 봤던 간에 조상의 엄덕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해서 신분증을 가지는데 높은 자리니까 고위직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직책을 좌지우지하는 헌법재판소 소장이 된 것은 바로 그 연유가 여기에 있다. 팔자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화가 있죠. 내가 똑같은 정화를 만나서 이것을 비견이라고 그랬고 덕비이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형제입니다. 집안에서 형제고 문 앞에 나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가자고? 학교 가자고. 그러니까 하구죠. 학교 졸업하면 동문이 되는 거죠. 동문이 회사 들어가면 동료가 되는 거죠. 동료가 모임을 만들면 동지가 되는 거죠. 더욱더 똘똘 뭉치면 동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카르텔이죠.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팔자는 조상의 음덕으로 공부를 해서 카르텔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경금을 보자 말이에요. 경금은 정제, 즉 재성인데 재성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째, 재화다. 재화는 뭐죠? 그냥 돈이잖아요. 금전이란 말이에요. 이익입니다. 이덕입니다. 이권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처첩의 별입니다. 처첩. 즉 여인의 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도화가 되는 거죠. 도화. 그래서 배추, 상추, 쑥갓, 깻잎, 당근, 이것을 야채라고 그러죠. 야채 동영상을 이 동지, 동무들, 친구들과 본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한다면은 조상의 음덕으로 공부를 해서 고위직에 올랐으나 동무들과 카르텔을 만들어서 카르텔 이권을 추구하는 명으로 결론이 나온단 말이죠. 천간은 그렇게 나왔고, 그럼 지지는 어떨까요? 지지를 보려면 천간과 지지가 상호간의 연동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천간은 밝은 것이고 지지는 어두운 것이다. 천간은 거치고 지지는 속마음이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는데 속은 좀 어물해 보이네요. 자, 먼저 이 간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진토를 대목지토라고 합니다. 대목지토. 간목을 차고 있는 토인데,
간목의 뿌리라는 뜻이죠. 을목도 있고 개수도 있습니다. 이 개수는 진중의 무토와 합의돼서 일단 묶여 있는데 을목이 나의 뿌리죠. 진중의 을목이 간목 나의 뿌리인데 첫째, 옆에 축토가 붙어서 진이 파살을 때리고 있잖아요. 두 번째, 멀지만은 술토가 진술 충사를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축 중에도 신금이 있고 술 중에도 신금이 있는데 진 중에 을목을 을신충으로 까부셔서 뿌리를 잘라버렸다. 그렇다면은 이 진토의 효용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죠. 진토는 무엇입니까? 진토는 상관인데다가 여기는 조모님 자리입니다. 여긴 조부,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흉사했다, 단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축진 파살 맞고 진술 충해되고 갑진 백호살 맞죠. 백호는 뭐죠? 혈광사. 혈광사는 뭡니까? 갑자기는 갑자입니다. 갑자기 돌아가신다. 그러면 할머니가 한 분일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러면 할아버지가 또 도화살을 끼고 있네요. 내가 도화살을 타고난 것은 할아버지 내력을 아버지를 거쳐서 그대로 닮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목이 진토를 포기하고요. 이번에는 해수에 의존합니다. 해중의 간목이 있잖아요. 뿌리를 착 내리고 있죠. 해수의 동향을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해수가 앉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배우자궁이잖아요. 배우자궁이란 말이 금묘화실. 배우자궁에 해수가 있는데 이 해수에는 뭐가 있어요? 간목이 있잖아요. 첫째, 간목, 즉 나의 정인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임수가 있죠. 임수는 정관이 있잖아요. 세 번째, 천월기인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 처덕이 있어요, 없어요? 처덕이 많이 있죠, 많이. 처궁에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하니까 여기가 잘려나가면 여기가 잘려나가고 그렇게 되면 명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처덕이 있는 팔자다. 그런데 처덕이 어떤 형태로 나에게 다가올까요? 해중의 간목이 투에서 정화를 생하니까 여기서 문서니까 문서의 형태로 나에게 오니까 처의 문서가, 처갓집의 문서가, 즉 유산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참 묘하죠. 처갓집 유산을 받는 그런 팔자입니다. 팔자에 이런 내력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택도 없어요. 천불사복이면 강구부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주지 않는 복은 억지로 구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술시로 제가 봤는데 이것은 제가 유추한 겁니다. 술시로 유추한 이유를 한번 밝혀보자는 말이에요. 첫째, 정화가 암만 그래도 뿌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정화가 착근할 수 있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술중 정화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술해는 천문성입니다. 천문성은 법관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직업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판결을 해서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있고 무죄로 석방해서 살려줄 수도 있다. 환자를 고쳐서 살릴 수도 있고 잘못해서 죽일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생사 여탈권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교육자입니다. 교육이야말로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조종은 뭡니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 의사, 교육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문성이다. 그래서 술토로 유추했고요.
또 하나는 이 팔자에 가장 효용이 있는 경금이 있어야 되는데 술시일 경우에 천간에 경금이 뜨는 것입니다. 조자축 술해시는 일간합을 극하는 것이 붙는다. 일간합이 정인 목이니까 목을 극하는 금이 붙는데 술토가 양이니까 양간인 경금이 붙는다. 그래서 술토로 봤을 때 상당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팔자의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포인트는 또 해수로가 있습니다. 해수. 해 중에는 임수가 있죠. 임수는 무엇입니까? 정관입니다. 정관. 발을 정자에 관. 관직으로 가는 거죠. 관직으로. 관직으로 간단 말이에요. 정관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됐죠. 공정입니다. 정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양산 합주리 할아버지가 그랬죠. 공정과 정의란 말이에요. 법은 어디서 왔습니까? 도덕이죠. 도덕. 도덕과 관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성문화 시켜놓은 것이 법이다 라고 볼 때 도덕과 관습이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여론이란 말이에요. 여론이 뭡니까? 오늘날 여론이 곧 민심이고, 이것은 천심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내가 안전자리에 있으면서 천간의 정화와 합을 했기 때문에 관을 오롯이 취하고 있는 팔자다. 공정과 정의를 깔고 앉았는데 공정과 정의가 맛이 가버렸어요. 첫째, 축토가 있잖아요. 축 중에는 기토가 있죠. 이 맑은 강물에 한 줌의 흙을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물이 탁수가 됩니다. 탁한 물, 흐린 물이, 구정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토탁임이라고 하잖아요. 기토탁임. 다시 말해서 이 공정과 정의가 마팅이 가버렸다. 이겁니다. 탁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제 술토는, 술 중에 무토는 무엇입니까? 이게 상관이잖아요. 상관이 관을 봤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기토탁임이고, 이것은 상관 견관을 했단 말이에요. 경관을. 상관 경관을 했단 말이에요. 관이 타도됐습니다. 타도관성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는 눈에 뵈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진중에도 우토가 있는데 이것도 상관입니다. 그런데 이 진토는요, 햇수를 물속으로 끌어들이는 수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성이 임묘되어 있다. 이것을 몽땅 한마디로 엮게 되면 진법무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다 할 진짜입니다. 글씨를 못 썼네요 제가. 법이 다 했다. 그러면 백성이 없다. 백성이 살 수가 없다. 진법무민하니 황천지객이요 그 도가 관광하면 남면순사라. 이 팔자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팔자란 말이에요. 여기가 깨질 때, 진법무민 될 때. 그러면 그게 언제일까요? 진법무민이 되면서 간목을 두들겨 팰 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론을 내린다면은 좀 쉽게 해볼까요? 동물 물상으로 하얀 흑돼지가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용이 꼬리를 한 대 팍 쳐버렸더니 꽥 소리를 내면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가 뿔로 들이받아 버렸어요. 소가 또 놀랬는데 이번엔 개가 가서 뒷다리 넓적다리를 콱 물어버리니까 돼지가 꽥 소리를 내면서, 즉 다시 말해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버린 팔자란 말이죠. 그러면 팔자 원명에서 이렇게 무너지면 진법무민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팔자에는 그러한 잠재성이 있다가 이것을
탁 건드릴 때, 스위치를 건드릴 때, 코드를 건드릴 때, 들고 일어날 때 그때 큰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을 봐야 되겠죠. 대운을 봐야 됩니다. 대운을 보자. 갑신대운이죠. 61세입니다. 을사년에 팔자나입니다. 갑목이 들어오면 갑목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해수가 동했습니다. 해수가 뭡니까? 공정과 정의잖아요. 공정과 정의가 양산 합주기 할아버지가 그랬죠. 공정과 정의란 말이에요. 공정과 정의가 동했단 말이에요. 동했다는 것은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금이 들어오면 경금이 동한 겁니다. 경금이 천간의 경금이 을시군하고 동해가지고 어디를 칩니까? 갑목을 치고 있잖아요. 갑목을 밑으로 내는 임목이 되잖아요. 인신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것도 대운도 잠재해 있는 잠재성입니다. 위험한 리스크가 딱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건드리는 코드가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인데 을목이 들어오면은 원명에 있는 진중 을목이 동해서 진토가 동했어요. 진토가 동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축진파가 이러고 진술충이라고 횟수를 임묘시킵니다. 관을 임묘, 묘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진법 무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축토도 동하고 진토도 동하고 술토도 동했기 때문에 이 횟수는 해중의 임수는 공정과 정인데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법대로 법을 해석하게 돼 있다. 이런 뜻이죠. 사화가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화가 첫째, 경금을 동하게 만든 거죠. 아까 신금이 들어와서 경금을 동하게 해서 갑목을 두들겨 팼는데 또 패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 다음에 사화는 신금과 사신 합도하고 형을 하면서 야 우리 합쳐서 사고 한번 치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이 나타났죠. 사고 치자 형살이니까 형합을 했으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남녀 간의 합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그런 합입니다. 꿍꿍이 합이죠. 모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화가 횟수를 두들겨 패잖아. 충으로 나와버리니까. 횟수가 돼지가 어떻습니까? 꽥 소리를 내면서 튀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횟수가 튀니까 바로 진법 무민이 되는 거죠. 진법 무민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천지계계로 진법 무민.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백성이 살 수가 없어. 지금 우리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법대로 처리 안 하면 될 텐데 법이 탁수가 돼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횟수 돼지가 튀면서 그냥 튀는 게 아니라 유체 이탈을 하면서 영혼이 분리돼. 그 영혼이 뭡니까? 임수란 말이에요. 임수 영혼이 분리되는데 영혼이 튀어나가서 어딜 가서 합합니까? 시간 흐름, 에너지 흐름 순서로 봐서 1등, 2등, 3등, 4등인데 1등에 가서는 생활을 하지만은 정화가 기다렸다는 것이 합을 해서 이것을 합거라고 하잖아요. 합거 해버렸다는 사라졌다. 디스어피어. 무엇이 사라지면 정관이 사라졌죠.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고 관은 나의 직책인데 직책이 사라지잖아. 올해. 그 다음에 정화가 사라졌으니 정화는 뭡니까? 나의 동무입니다. 동무. 핵심적인 동무가 하나 망가지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의 동무가 깨진다. 사라진다.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정화가 두 개인데 하나는 임수와 합을 해서 사라져지니까 나의 동무가 아주 중요한 주군이 사라진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주군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불걸 주자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주사파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진술중 축진
팔을 하면서 또 하나 들고 일어납니다. 사신 형사를 놓고 하면서 신중에도 임수가 있는데 이것은 생궁에 앉아 있으면서 나와 합을 했으니까 정관이 또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직책이 하나 생기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냐? 경진이죠. 원로 보면 경진인데 경금이 와서 어딜 칩니까? 갑목을 치잖아요. 갑목의 뿌리는 다 망가졌죠. 사화로 인해서 혹은 진토에 인묘되고 축토 술토에서 다 깨져서 갑목이 고립무원인데 이때 경금이 와서 두들겨 편단 말이에요. 맞으려고 나타나죠.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재성이죠. 이것은 인성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탐재괴인이라고 합니다. 탐재괴인. 내 이익근을 탐하다가 죄를 탐하다. 죄라는 것은 꼭 죄화도 되지만 욕심을 부리다가요 망가지는 거죠. 진법 무민이 된 달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경진달입니다. 경진달에 진토가 들어오게 되면 횟수를 또 임묘시키면서 경금이 와서 두들겨 패고 완전히 진법 무민이 되고 이때 이러한 명주가 흉사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망수가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어디를 두들겨 폈냐? 용어를 좀 격하게 썼는데 여기 배우자 궁을 때렸기 때문에 배우자 정밀 건강 검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